인구 100만 이상 지자체 가운데 창원만 유일하게 의대가 없습니다. 의료진 수도 전국 평균 이하인데 창원대 의대 설립 공론화가 시작됐습니다. 마스크를 약국 수대로만 공급하다 보니 여기는 남고 저기는 부족해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수를 고려하지 않은 탓인데 정부는 관련 앱만 확인하라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진해 벚꽃 명소 곳곳이 폐쇄됐지만 주민들의 협조로 마찰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관광객 유입 차단이 관건입니다. 고성군이 모든 가구에 최대 50만 원의 긴급 재난소득을 지원합니다. 경기도는 모든 주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드러난 우리 사회 문제점이 많죠. 지역 의료진 부족 문제도 그중 하나입니다. 경남의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3명,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때문에 경남의 코로나19 전담병원에선 전국 의료진들의 지원을 받아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충분한 의료진 수 확보를 위해서 창원대 의대 설립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윤경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경북의 확진자를 치료하고 있는 창원병원. 지역 내과 전문의가 부족해 해외에 머물던 의사까지 합세해 진료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의사 수는 5,500여 명, 인구 1000명당 2.35명으로 서울은 물론 부산과 대구 등 인접 대도시나 전국 평균치보다도 적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내과와 감염의학 등 필수 진료 과목 인력 부족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창원대 의대 설립에 관한 공론화가 벌어진 이유입니다. 여당과 복지부가 지방의 응급, 외상, 감염 분야 의료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고 운을 띄웠고 창원시와 상위가 지역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창원대 의대 설립안을 총선 공약으로 건의했습니다. 수도권을 빼고 전국의 인구 100만 이상 지자체 가운데 의대가 없는 곳은 창원이 유일합니다. 치대와 약대, 한의대 역시 한 곳도 없습니다. 총선을 앞둔 후보자들과 정당들도 공약화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총선 후보자들이 창원대학의 의과대학 설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창원시도 이런 주장에 동의를 표하면서 우리 지역에 의료인을 양성하는 고등 교육기관이 반드시 설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창원대 의대 설립 논의는 28년 전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업의대와 한의대, 공공의대 등 다양한 형태의 유치 방안이 나온 가운데 창원대는 이번에 정원 50명 규모의 종합의대 설립안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대규모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의료 인력 필요성이 높아진 데다 헬스케어와 바이오 산업을 키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이제 수도권에 비해서 공공 의료 인재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공 분야에서의 의료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내에 특히 이제 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 설치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의대 신설에 대한 의료계의 꾸준한 반대와 대학 정원 감축 기조가 넘어서야 할 과제로 손꼽힙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마스크 오부제 시작 이후 약국마다 매일 250개씩 공적 마스크를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약국은 빨리 동나는 반면 또 어떤 약국은 재고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형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의 한 약국. 판매 시작 1시간 전부터 마스크 구매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준비된 마스크는 모두 250장. 한 사람당 2장씩. 125명이 사면 끝입니다. 결국 1시간여 만에 동났습니다. 매일 250매 정도를 수령합니다. 오부제하고는 나눠질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나눠져 보니까 많은 사람이 줄을 섰다가 못 받고 가는 사람이 상당히. 같은 시각 진주의 한 약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마스크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오후 2시에 마스크 250장을 팔았는데 이날 마스크 재고가 남았습니다. 소형은 한 30개, 성인은 한 80개? 80개. 네, 80개, 100개 이 정도 안쪽으로. 남았어요? 네네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인구수 고려 없이 약국 수대로만 마스크를 공급하는 탓입니다. 약국 수가 많아도 인구가 많으면 마스크 구하기는 어렵고
약국 수가 적어도 인구가 적으면 상대적으로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창원과 진주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창원의 약국은 399곳, 인구는 104만여 명으로 약국 한 곳당 인구수가 2,600명이 넘습니다. 반면 진주의 약국은 147곳, 인구는 34만 7천여 명으로 약국 한 곳당 인구수가 2,360여 명, 창원보다 300명 정도 적습니다. 특히 거창은 약국 한 곳당 인구수가 1,900여 명으로 창원보다 700명이나 더 적습니다. 창원이 진주나 거창보다 사람이 많이 몰려 마스크가 더 빨리 소진되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판매 데이터가 쌓여야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며 마스크 알림 앱으로 재고를 미리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어르신과 장애인 등 스마트폰 이용이 불편한 이들에겐 쉽지 않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진해 벚꽃 명소 곳곳이 폐쇄됐습니다. 혹시라도 상충객이 몰릴까 창원시가 통제에 들어갔는데요. 일단 오늘까지의 모습은 매우 한산합니다. 하지만 벚꽃이 만개하는 이번 주말이 고비입니다. 창원시는 방역과 차단을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낮 최고 기온이 15.7도까지 오른 진해. 연분홍빛이 도시 전체에 가득합니다. 하지만 예년 같으면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을 진해 경화역 철길이 텅 비었습니다. 지난 주말과 달리 찾아오는 상충객이 뚝 끊겼고 인근 주민들은 경화역 폐쇄로 먼 길로 둘러가는 불편함도 기꺼이 감수하고 있습니다. 경화역 폐쇄에 따라서 주민들이 불편하겠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여러분들께서도 경화역 폐쇄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km에 달하는 나무 산책로가 폐쇄돼 버린 여자천. 올 군함대는 코로나로 인하여 완전 폐쇄되었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먼발치서 혹은 차 안에서 내리지 않고 꽃구경만 하고 돌아섭니다. 이곳 여자천은 주말을 앞둔 27일부터 완전히 폐쇄돼 차량은 물론 관광객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벚꽃 명소 주변을 가득 채우던 노점상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관건은 외부 관광객 유입입니다. 창원시는 국내외 여행사 22,300여 곳에 진해 관광자재 서한문을 보냈지만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는 여전히 진해 벚꽃 관광 상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저희 영업에 지금 타격은 아주 많이 심한 편인데 그래도 코로나19를 빨리 이겨내야 되니까 관광객분들도 조금 자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상청은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 봄비가 내린 뒤 주말에는 진해 벚꽃이 만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창원시는 이번 주말을 상충객 유입의 최대 고비로 보고 경찰과 함께 통제를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정부가 오늘 100조 원의 대규모 기업 금융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증시는 바로 반응하며 8% 급등했습니다. 전례 없는 100조 규모의 긴급 자금, 어디에 어떻게 지원되는 건지 성민수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정부가 1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나온 50조 원에 다시 50조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한 건 기업들의 위기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충격파가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넘어 대기업의 자금 사정까지 옥죄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중견기업도 가급적 만기 연장이 될 수 있도록 은행권과 협조를 하고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기업에 대해서도 자구 노력을 전제로 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우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총동원해 중소 중견기업에 58조 원 규모의 대출 또는 보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1차 때 발표한 29조 지원을 배로 늘리고 대상도 확대한 겁니다. 기업들의 주요 자금 조달 수단인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선 20조 원의 채권 시장 안정 펀드를 기본으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0조 8천억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당장 회사채 만기가 몰린 다음 달 초 3조 원을 먼저 투입해 채권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단기자금 시장에 숨통을 터놓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한국은행과 정책금융기관이 7조 원을 투입해 환매조건부 채권, 기업어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돈을 푸는 겁니다. 10조 원 규모의 증시안정펀드도 다음 달부터 본격 가동합니다. 개별 종목이 아니라 코스피 200 등 지수 상품에 투자할 방침입니다. 정부 지원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일제히 8% 이상 회복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7원 가까이 하락하며
달러당 1,249원대가 됐습니다.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고성군이 경상남도가 발표한 경남형 긴급 재난소득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국민들까지 최대 50만 원의 재난소득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경상남도가 발표한 긴급 재난소득 지원에서 제외된 중위소득 101% 이상 1,300여 가구입니다. 지원금은 1, 2인 가구 30만 원, 3, 4인 가구 40만 원, 5인 이상 가구 50만 원으로 고성사랑 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네, 재난기본소득, 국민이라면 누구든 지급하자 김경수 경남지사가 먼저 제안했었죠. 앞서 고성군에서 시행한다고 전해드렸는데 광역지자체 가운데선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실시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다음 달 경기도 주민이라면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희봉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재난기본소득을 다음 달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오늘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의 주민등록을 유지한 전 주민입니다. 재원을 총 동원해 도민 1인당 10만 원씩,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40만 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처음입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거치면 전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1회에 한해 지급되며 3개월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는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본소득 도입에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기본소득의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정책은 바로 우리 사회 공동 자산으로부터 생겨난 공동의 이익을 모두가 공평하게 취득하는 기본소득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2월 말 주민등록 기준 경기도 인구는 1,326만여 명입니다. 소요재원 1조 3,642억 원은 지역개발기금 7천억 원과 재난관리기금 3,405억 원 등을 활용해 조성합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는 경기도 의회가 관련 조례를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해 마련합니다. 경기연구원은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생산 유발 효과가 1조 1,235억 원, 취업 유발 효과는 5,629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는 비단 도시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농어촌에서도 지역 경제 살리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현석 기자가 함양군 공무원들의 시장 가는 날에 따라가 봤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공무원들이 335 군청을 빠져나와 읍내 식당으로 향합니다. 식당이 모처럼 북적이고 덩달아 주방도 바빠집니다. 공무원들이 오시기 전에는 장사가 정말 너무 안 됐거든요. 안 되고 힘들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오셔갖고 이렇게 도와주신 분에서 우리 가게 매출이 좀 많이 상승이 됐어요. 함양군 공무원들은 한 달 2차례 구내식당 문을 닫고 인근 식당을 이용합니다. 시장에 이제 손님들이 없어가지고 많이 텅 비어 있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가서 활력소가 되는 것 같다고 많이들 좋아하셨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공무원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나섭니다. 저녁 찬거리로 쓸 향긋한 봄나물에 내일 아침 신을 양말과 평소 읽고 싶었던 책까지 부서별로 날짜와 구역을 정해 장을 보고 점심시간이 끝나기 전 마지막으로 시장 안 커피 전문점도 들립니다. 소상공인들이 되게 힘드신데 저희가 작은 손길로나마 이렇게 장을 보면서 그분들한테 힘을 준다고 하니까 굉장히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함양군은 지역 상품권 특별 할인율을 15%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함양군은 공무원들의 시장 이용이 지역 상권 매출로 이어지는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 캠페인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장 보기 날 또 외식하기 날 함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이 믿고 우리 군민들이 화합하는 그런 행사가 되고 다 도와주자는 그런 인식이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돕는 넉넉한 시골 인심. 코로나19 위기 속에 이웃에게 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현서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경남 16개 지역구에 출마한 예비 후보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산 회원과 양산을 후보들을 차주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4,100여 표 차이로 당락이 엇갈린 여야 후보가 다시 맞붙게 된 마산 회원. 청와대 법무행정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하귀남 예비 후보는 47살로 법률사무소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인 미래통합당 윤한홍 예비 후보는 57살로 경남도 행정부지사와 대통령실 행정자치 비서관을 지냈습니다. 사회활동가인 민생당 이민희 예비 후보는 50살로 창원 시의원으로 일했고 노무현재단 후원회원입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마산회원구 부위원장인 정만혜 예비 후보는 58살로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경남과 부산을 아우르는 낙동강 벨트 중심으로 4.15 총선 최대 격전지로 꼽히고 있는 양산을. 현재는 경기 김포갑 현역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예비 후보는 61살로 행정자치부 장관과 경남지사를 지냈습니다. 앞서 5대와 6대 양산시장을 지낸 미래통합당 나동현 예비 후보는 64살로 3대 4대 양산시의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정의당 양산시 지역위원장인 권현우 예비 후보는 44살로 심상정 정의당 대표 환경특보로 뛰고 있습니다. 도로공사 서비스 수납원인 국가혁명배당금당 최서영 예비 후보는 60살로 피아노 교습소를 운영했습니다. 과거 보수 진영이 강세였지만 젊은 층이 대거 유입되면서 박빙 지역구로 떠오른 마산 회원과 양산을. 세대별 정권 심판론과 옹호론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야쿠르트 판매원들이 타고 다니는 전동카트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내리막길에서 제동장치가 말을 안 듣고 카트 충전 중에 불이 난 적도 있습니다. 장비 점검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회사 측은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아른의 기자입니다. 경사가 가파른 부산의 한 병원 앞 도로. 지난달 28일 50대 야쿠르트 판매원이 몰던 전동카트가 내리막길을 내려오다 도로 연석을 들이받았습니다. 제동장치가 말을 듣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남자분이 실패하고 계셨는데 카트는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약간 비스듬히 붙어 있는 상황에서 서져 있었고, 이 판매원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숨진 판매원은 전동카트가 이상하다며 최근 한 달 사이 2차례 점검을 요청해 수리를 받았습니다. 한국 야쿠르트 측은 지난달 5일과 24일 기어와 비상 제동장치 등의 부품 일부를 각각 교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전동카트 부품에 문제가 있었는지, 점검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대리점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카트에서 불이 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야쿠르트 전동카트는 10,000대, 점검 담당자는 35명뿐입니다. 기사 1명이 280대가 넘는 전동카트를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점검 방식이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6개월마다 하는 정기 점검은 마모된 타이어를 교체하는 수준이고 수리 요청이 없으면 수시 점검은 이루어지지도 않는다고 판매원들은 말합니다. 이제 거치러 오면서 두들두들 했지. 지금 내가 보내라 이런 식으로. 이에 대해 한국 야쿠르트 측은 정기 점검은 물론 매달 2차례씩 판매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안전에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김경수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김 지사 측은 1심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드루킹 일당과의 공모 관계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4월 27일에 진행될 예정이며 재판부는 프레젠테이션을 통한 양측의 변론 기회를 2시간씩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에서는 오늘 오전까지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없이 86명 그대로입니다. 확진자 가운데 오늘까지 49명이 퇴원해 완치자가 입원한 확진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다만 지난 주말 창원에서 연달아 나온 54살 어머니와 27살 아들 확진자의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아 불안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경남에 입원한 대구 경북 확진자는 크게 줄어들어 현재 112명입니다.
개학 연기로 소비에 어려움을 겪는 낙농가를 돕고 사회적 거리도 유지하기 위해 우유도 자동차 이동형으로 판매됩니다. 창원 지역 낙농가 28곳과 우유업체는 오늘부터 닷새 동안 창원 스포츠파크 만남의 광장에서 우유와 유제품 등 3,000세트, 약 3천만 원어치를 30% 할인된 가격에 팝니다. 소비자들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창문을 통해 우유와 제품을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남도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경남에서 사용된 신한, 국민, BC, 신용카드 3개사의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5% 줄어들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쇼핑이 62%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고 숙박과 여행업 60%, 식당 등 요식업 48% 순이었습니다. NH농협은행 경남본부가 코로나19로 닷새 넘게 휴원한 학원과 교습소에 연 2%대 금리로 최대 1억 원을 대출 지원합니다. 농협은행은 지난 20일 교육부, 신용보증재단과 특례보증상품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지원 규모는 전국적으로 450억 원입니다. 영세학원은 평균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면서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학원입니다. 두산중공업노조와 창원상공회의소가 급격한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 경제가 위기에 놓였다며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호소했습니다. 두산중공업노조와 창원상인은 호소문을 통해 280여 개의 원전 관련 기업과 13,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신한울 3, 4호기 원전 건설의 중단으로 이미 생산한 제품이 엄청난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해 씨가 도시 난개발을 막기 위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14곳을 매입하거나 보존해 지역 특색에 맞는 공원으로 단장합니다. 김해 씨는 오는 2023년까지 예산 1,000억여 원을 들여 임호, 대청, 삼산 등 공원 8곳 56만여 제곱미터를 매입해 도시공원으로 새롭게 꾸민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시공원 가운데 매입하지 않은 6곳은 개발하지 않고 산림을 보존할 계획입니다. 하동군과 경남 독립운동연구소가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던 독립운동가 발굴 사업을 내년 3월까지 1년 연장합니다. 하동군과 연구소는 지난 2년 동안 전수조사를 벌여 독립운동가 수십 명을 발굴했고 하동 지역 독립운동가 85명 가운데 16명이 대통령 표창과 정부 건국 훈장을 주서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대학가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지금 한창 새학기 개강과 신입생 환영으로 생기가 넘칠 때지만 조용하기만 합니다. 출석 수업이 아닌 온라인 강의로 개강을 맞았기 때문인데요. 갑자기 바뀐 상황에 교수들과 학교 직원들은 온라인 강의를 제작하느라 빠듯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장 속으로 해서 다녀왔습니다. 신입생 덕분에 봄이 오면 활기가 넘치는 대학들. 하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강의로 개강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평소보다 몇 배 더 바빠진 곳이 있는데요. 온라인 강의 담당 부서입니다. 여기 녹화 시작부터는 누르시면 녹화 시작이 되거든요. 네네. 3, 2, 1 하시고 이제 시작. 코로나19가 바꿔놓은 대학의 봄. 온라인 강의를 만드는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창원대학교의 미디어 센터. 코로나19로 모든 강의가 비대면 수업으로 바뀌며 온라인 강의 제작의 요충지가 됐습니다. 온라인 강의 제작에 앞서 조명과 음향 등 사전 준비가 한창입니다. 강의할 교수가 도착하고 칠판 대신 터치스크린 작동 여부를 점검하며 강의 녹화를 준비합니다. 교수님 준비되셨으면 제가 큐 사인 드리면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2개의 튜프를 반환하는 방법과 그 전달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들에게도 온라인 강의는 적응이 필요합니다. 교수님들은 그런 쪽에 트레이닝이 돼 있는 분들이 많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응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되시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게 흐름을 이끌어 가실 수가 있는데 그 적응하는 시간이 조금 걸리게 되겠죠.
온라인 강의가 도입되면서 수업에도 다양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기존 현장 강의는 학생들과 토론 등 주거니 받거니 하며 상호작용이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온라인 강의에서는 콘텐츠 위주의 진행이 큰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과 같이 호흡할 수 없다는 점을 교수들도 가장 안타까워합니다. 저희 학과 같은 경우 교수님들은 일부러 이제 신입생 환영합니다라는 글귀를 띄워놓고 모든 교수님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인사도 하고 격려도 해주고 이런 좀 따뜻한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점들이 무엇보다 좀 안타깝고요. 강의 녹화가 끝나면 두 번째 작업이 시작됩니다. 바로 편집 작업입니다. 강의 내용을 보다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 효과를 동원하기도 하고 수강에 거슬리는 내용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한 교수님들 수업이 학생들한테 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뭐 자막이라든지 뭐 사운드라든지 이런 걸 확실하게 체크를 해서 듣는데 전혀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학기에 온라인 강의만 진행될 경우 창원대학교에서만 제작해야 하는 강의는 모두 2,500여 편. 한 달 동안 제작해야 할 강의만 800여 편에 이릅니다. 그렇다 보니 온라인 강의는 제작만으로도 빠듯해 다른 비대면 수업도 이루어집니다. 실기 위주의 과제나 학교가 공식적으로 제작하지 않은 교수가 개인적으로 제작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건데요. 온라인 강의를 접하는 학생들의 평가는 제각각입니다. 그 과목마다 출석 처리하는 기준이 너무 달라가지고 이제 과목 하나하나 찾아서 들어야 되는 게 좀 불편했고 다 인강이다 보니까 계속 컴퓨터를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게 좀 그렇고 그 인강 하다 보면은 딴 짓도 하게 되고 하니까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사이버 강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못 듣더라도 다시 들을 수 있고 여러 번 들을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오히려 또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충분한 준비가 없이 변화가 이뤄지다 보니 곳곳에서 운영 미숙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경상대학교의 경우 온라인 강의 첫날 수강생이 몰리며 서버가 불통되기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대학들도 학생들의 의견 수렴에 적극적입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그것을 온라인 동영상 강의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역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년과는 다른 확연히 달라진 대학의 봄 풍경. 코로나19에도 온라인 강의로 수업이 이루어진다는 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배움은 멈출 수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지금은 모두가 어렵고 자신을 추스르는 데 집중해야 하지만 다시 얼굴을 마주할 미래엔 한층 성장해 있는 서로를 만나길 바랍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대대적인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죠. 하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엔 정부의 금융 지원, 그러니까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선 담보를 대신할 보증서가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해주는 곳이 바로 지역의 신용보증재단입니다. 오늘 이슈대담에서요, 경남 신용보증재단 구철회 이사장 모시고 소상공인 피해 접수 현황 그리고 금융 지원 방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자금을 신청하는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접수를 받는 직원이나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업무량이 어느 정도 늘어난 건가요? 네, 2월 13일 정부 코로나 자금 지원이 시작된 이후에 경남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2월 21일 전에는 네. 일일 약 400건 수준의 상담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극심화된 3월부터는 일 평균 약 1,300건 수준의 상담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3배 이상 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2월 13일 이후에 저희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예약한 고객 약 2만 4천 건 중에서 60%인 15,000건이 코로나 자금으로 신청되고 있습니다. 이야. 근데 이 정도라면 그만큼 지금 소상공인들이 정말 힘들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금융 지원 신청을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네, 지금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는 코로나 자금은
현재 금리가 2.2%에서 2.5% 정도 됩니다. 기보증 포함해서 2억 원 이내에서 최대 7천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고요.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코로나 자금은 300억 규모에서 도에서 2년간 2.5% 이자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 최대 7천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신청을 한다고 해서 뭐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닐 테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또 내가 그 기준에 합당한지도 궁금하신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자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업 피해가 있는 업종이나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이면 모두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영업 중이어야 되고 연체나 신용도 판단 정보 및 공공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국세, 지방세가 체납되어 있으면 지원이 곤란합니다. 근데 코로나로 영업 피해가 있다는 거는 어떻게 뭐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있죠? 그것은 지금 현재 정부 자금 같은 경우에는 전 업종이 다 지원이 되고요. 다만 고객의 신청에 의해서 경영 애로를 본인이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와서 체크를 구체적으로 하면은, 뭐 이렇게 체크를 하고 체크를 해주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드실 것 같은 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질 줄 모르고 이제 막 개업을 해서 빚도 좀 있고 그런 분들이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도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설명해 주셨을 때 뭐 세금 체납이나 뭐 다른 어떤 보증이 있다면 좀 지원을 못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분들이 더 힘들 것 같아서요.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코로나 자금은 전 신용 등급, 전 신용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전 신용 등급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신용자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현재 연체가 되어 있거나 신용도 판단 정보가 있거나 공공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국세,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으면 이거는 기본적인 심사 조건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저희들이 위반해서 지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최소한의 기준만 적용하겠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앞으로 피해는 더 늘어날 거고 힘드신 분들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신청이 폭주했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 있다면요?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는 그동안에 상담 시간을 연장하고 대면 상담을 전화 상담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사도 대폭 간소화시켰고 본점 인력을 영업전에 배치를 했고 그리고 직원 추가 채용도 해서 이렇게 계속 해왔으나 현재 폭주하는 그 신청을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3월 19일부터는 금융기관 업무 위탁을 통해서 심사 업무를 제외한 업무는 금융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저희 재단에서는 심사만 전담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객님들께서 신청할 때는 재단을 방문하지 않고 거래은행으로 가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만 심사를 하고 계신다. 지금은 그렇게. 근데 이제 이분들은 빨리 좀 어떻게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빨리 해도 한 달 이상 걸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금융기관에서 상담뿐만 아니라 뭐 이런 심사까지 맡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은행권으로 심사 위탁 부분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지금 이제 계속 그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 논의는 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제 영업 주체와 리스크 부담 주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은행 심사가 리스크 부담 주체인 재단에서 심사할 수 있는 정도의 심사가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데 대한 우려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결론을 못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심사를 철저히 해서 이 사람들이 돈을 못 갚을 경우에 은행에서 금융기관에서 그거를 보존해 주는 것도 아닌데 그 위험은 지금 경남 신용보증재단에서 다 떠안아야 하니 우리가 철저하게 심사를 하겠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경남 신용보증재단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재단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국 재단 이사장들과 또 우리 그 각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논의를 하고 있고 아마 현재로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만 아마 조만간 그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이 나도 자격이 되나라고 아마
자세히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 힘드신 분들일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소상공인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요. 그동안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심사 조건만 통과된다면 지원을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빠른 기간 내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맑은 날씨 속에 햇살이 따사로운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구름이 좀 끼긴 하는데요. 날은 계속해서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창원의 아침 기온 7도로 오늘보다 1도가량 높게 출발하고요. 낮 기온도 오늘보다 약간 높은 17도로 예상됩니다. 일교차에만 주의하신다면 내일도 활동하기 무난한 날씨겠습니다. 그런데 대기가 많이 건조하죠. 비 소식이 간절한 요즘인데요. 다행히 모레부터 우리 지역으로 많은 양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남서풍을 타고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돼 비구름대가 만들어지겠고요. 금요일까지 최고 15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나 남해안을 중심으로 더욱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하며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는 요란한 비가 내리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는데요. 대부분의 서쪽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먼지는 상당 부분 내일까지도 이어지며 서울, 경기와 세종, 충남에서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그 밖에 중서부 지역에서도 오전까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고요. 제주도에서는 늦은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고요. 해상으로도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의 내일 기온 보시면 오늘보다 2, 3도가량 높습니다. 동부 지역은 함안 2도, 창원과 거제, 통영이 7도에서 출발하고요. 낮 기온 역시 20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약간 높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내일 거창과 함양 2도, 진주와 사천이 4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 비가 내린 뒤로 주말인 토요일에는 날이 약간 쌀쌀해지겠고요. 주말 동안은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큰 병에 걸려 생사의 고비를 넘기고 돌아온 사람들은 다시 찾은 건강을 선물로 여기면서 전과는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는 말을 하곤 하죠. 이번 일 겪으면서 전과 같은 일상이 그립다는 분들 많으세요.